55분 됐고 지금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원래 처음에 좀 기니까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손해보험은 이제 포인트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직시인수가 3, 4, 5까지죠. 네, 그리고 1개월 뒤의 인수는 3, 4, 5, 3, 5, 5예요. 결론은 여기에 이게 있죠. 요게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이내 그 고지하면 3, 4, 5, 3, 5는 다 튕겨요. 그리고 한화생명 계열이 있죠. 여기는 요거죠. 그리고 한화에서 특이하게 요거는 요걸로 팔죠. 네, 요것만 그래요. 요거. 나머지는 다 3이에요. 근데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즉시인수제도 생기고 우리 현대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니까 1개월 정도 지나면 예외질환 다 봐주잖아요.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있다 라는 거고 한화생명은 요게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갱신형밖에 없어요. 최대 그렇게 되고 한화랑 현대랑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수 조건이 괜찮습니다. 근데 농협이 즉시 인수 제도가 생긴 건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3대 진단이지만 이유는 가장 저렴해요. 농협이.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지 않다라 그래도 간혹가다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알고는 계세요.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여성계 질환이라든가 골격계 질환이 있죠. 뭐 허리, 목, 다리 이런 데가 괜찮아요, 심사가.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 여성 그거죠. 척추죠. 인수를 좀 푼 거예요. 네, 하나정보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쪽은 조금 조건이 괜찮아요. 그래서 의외로 어떨 때는 상위사보다는 인수 조건이 괜찮게 나옵니다. 단 이거는 일반이죠. 간편이 아니에요. 간편이라고 그러면 볼 필요 없죠. 이거 그냥 돌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인수 조건이 조금 더 괜찮고 회사들마다 다른데 여기가 2심사가 조금 유해요. 그리고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심사를 넣으면 병력이 다 나와요. A4지 한 장 나옵니다. 심사자분한테 저 병력 아니면 그냥 몰래 그냥 넣어. 고지하시라고 넣어. 그러면 쭉 나와요.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알고 계세요. 그냥 여성질환, 척추질환. 네, 전통적으로 심사가 괜찮았습니다. 요거는 그냥 인지만 하고 넘어가세요. 이게 다음 달에 6월 5일날 나온대요. 근데 요거를 내는 거는 뭐냐면은 요놈이에요, 요놈. 또또함. 또또함은 진단비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5번으로 안 돼. 8번. 죽어야 되는 그렇죠. 물리적으로 5번을 못 걸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아직 시방사나 이걸 따로 못 받아봤어요. 약관도 그렇고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저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게 내용이 보면은 16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원발의 전이가 따블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수 있죠. A라는 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유방이 폐전이 됐어. 폐암에 걸렸다가 다른 데 또 하나 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발이지만 얘는 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3번 주냐? 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해서 이게 전이가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쵸? 물리적 이게 내용상으로. 근데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좀 반반이라 이것도 좀 반반이에요. 나오면 한번 봐보세요. 근데 8번은 좀 과하지 않았나?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이 뭐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개별 티격이잖아요. 다. 16번을 받으려면 여기 플러스로 전이가 다 붙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안만 넣으면 설계사가 한 면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상품이 출시가 안 돼서 저도 지점장님 통해 가지고 확실히 좀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또또함인데 저는 솔직히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일단 크게 뭐 안 합니다. 그리고 요거 넣은 거는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아시겠지만 이 고연령이죠. 71세에서 75세 요거 예, 보시면은 이게 지금 3천만 원이라고 돼 있긴 한데 뭐 예죠. 진단비, 내열, 서열, 내열관 설명 보면 근데 예시에 보면 여기 내열관 진단비 내열관들 잠깐만 이거 왜 또 들어가 있지? 응? 두 개가 들어가 있네? 이거 아마 오타 같아요. 그쵸? 하나는 심장이겠죠? 뇌가 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나이 기준으로 지금 1500 더하기 1500 하니까 3000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 요 나이 때 없어요. 그래서 고연령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보험료는 좀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연세가 있으시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그냥 75세 넘으시면 71세 넘으시면은 못해. 그리고 1500까지도 많이 생각보다 못 넣어요. 왜냐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암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머님은 괜찮아. 아버님 1000만 원이면 5만 원, 7만 원, 9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감은 삼성이 있었죠. 네, 뭐 뒤늦게 나오긴 했는데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이라. 그렇죠. 독감은 뭐 있다라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수습이 100만 원인 걸 제가 샘플링을 하려다 말았어요. 샘플링을 하려다 말았는데 이 두 회사를 넣은 거는 뭐냐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트로 가요. 지금 두 회사가. 흥국화재랑 흥국생명이 세트로 가요. 지금 비슷하게. 여기도 100만 원 됩니다. 맥스. 근데 이거는 뭐 큰 의미 없고.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이거 넣어놓은 게 뭐냐면은 다른 데 100만 원은 예를 들면 50만 원 맥스 플러스 알파에 50만 원이 백내장 대표적으로 배당도 다 빠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되는 돈도 있어요. 근데 설계를 하다 보면 여기를 100만 원을 넣고 다른 데 넣으면 누적에 잘리거나 뭔가 애매한 경우 생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순수하게 질병수술비로 100만 원 되는 데는 요 일단 두 회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뒤편에 이제 흥국생명이 나오는데 이 회사가 좀 이상해요 지금. 이상한데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승패는 의미 없다. 아무튼 뭐 이것도 있다. 그 대신에 회사마다 희한한 거는 요 수술비를 올리면은 요거를 반대로 줄였던 거죠. 수술비를 좀 깎았던 거죠. 그 대신에 2, 3종은 괜찮아요. 2, 3종은 특히 이제 2종 대비 했을 때 나쁘진 않는데 보험료도 좀 비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린이 보험으로 이거를 세팅을 할 때는 이제 진단비 쪽이나 이쪽이나 이 부분에 이제 한화나 농협으로 많이 넣고 수술비를 돌리니까 그리고 이제 DB 손보가 이제 수술비가 X가 이게 2,000까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300까지 돼버리니까 물론 이제 여기가 따라 붙죠. 얘가 따라 붙기는 한데 그래도 보험료가 괜찮으니까 그냥 이게 두 군데 회사 정도 질병수술 100만 원 되는 데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넘어가셔도 되고 종수술비가 있죠. 손해보험사에서 이 원조죠. 얘가 원조 이거. 뭐가 원조예요? 생도 약간 쓴 게 원조죠. 근데 3년 전에 없애버렸죠. 20년 12월까지 팔았나? 21년부터 없어졌죠. 그러면서 갑자기 DB가 튀어나오고 그때는 확 나오기 시작한 데가 이게 없어지기 한 달 전에 따라간 데가 MG였어요. MG. 근데 어쨌든 생보약관에 1호종을 썼던 데가 얘네였는데 얘네가 바로 판매 중지 걸어버리고 ADR들을 꺾었죠. 근데 제가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종수술비에서 가장 면책 조항이 없게 만드는 조합은 이 조합이 맞아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5종에서 안 되는 게 우리가 맨날 말하는 이거잖아요.
절단, 절제, 뭐 적재, 뭐 여러 단어 많은데 이게 부합을 한다 안 한다를 따지지만 얘는 안 따지죠. 기본 베이스가. 근데 이게 수술의 정의를 특히 또 따지는 거는 이도종의 손보죠. 여기는 리스트형이잖아요. 수술의 코드만 맞으면은 오케이. 얘는 정의를 따지고 수술의 방법을 또 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거. 면책되는 거. 그러니까 건보에서 말하는 수술 코드 맞으면 돼. 그래서 원래는 요놈과 요놈을 더하는 게 베스트긴 해. 베스트예요. 근데 이게 비싸잖아. 생각보다. 그리고 일실종을 잘 아직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타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게 대박이에요. 근데 이놈이 되니까 조합상으로 맞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괜찮네. 그리고 얘가 연계도 없고 면책도 없고 보장도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다 된다고. 시술도 되고 막 하니까 나머지 이 비급여 관련된 거는 5종에서 받으면 되고 선천질환은 이거는 1호종이고 생보 출산 임신도 똑같고 요식음식도 똑같으니까 면책 조항은 없는데 보니까 이것만 돼요. 여기 보면은 알파가 있고 더 좋은 알파가 있죠. 얘는 비갱신이고 갱신형인데 우리가 이거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군층이 가장 넓은 섹터는 어디예요? 간편이죠. 안 돼요. 그냥 이따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갱신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조합을 하라고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거의 안 해요. 저도 이렇게 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론은 좋아. 근데 현실과는 또 괴리감이 있고 가장 그런 거는 명품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만 넣어놨냐. 그래서 제가 간편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얘가 있죠. 동양이 있는데 동양도 1호종이 있습니다. 1호종. 1실종을 같이 내놨어요. 근데 여기는 요런도 됩니다. 요런도 돼요. 그리고 한도도 괜찮습니다. 얘는 전통적인 생고약관이거든요. 그 대신에 기본 계약을 이만큼을 넣어야 돼요. 얘는 수술을 늘려면 예, 풀로 늘려면. 그리고 내만보는 요만큼 넣어야 돼요. 400. 400. 한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전에 그 메리츠 화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한동안 말씀드렸지만 생고에서 1호종이 생각보다 한도가 많이 안 잡힌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5종이 1000만원까지 돼요. 5종 수술은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요. 1호종이 비싸죠. 1호종 생각보다. 그리고 이 회사 말고 또 조합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요놈이 있죠. 한. 그래서 제가 대충 두 개를 이 지금 그 하나손해보험이랑 동양생명을 동일하게 40대 남자 기준으로 설계를 해봤었어요. 아까 해봤는데 여기 조금 비싸요. 그 대신에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질병 수술비랑 1호종 수술비랑 1,8종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풀세팅을 때려보니까 한 8만원 나와요. 8만원 나와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100세 만기 20년 납을 때리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1종이 엄청 비싸요. 생각보다. 1종이 왜 비싸냐면 1,2종에 시술이 다 걸려요. 수술의 정의에서 뭐 배책되는 것들 있죠? 그쪽이 많이 걸리고 얘는 7, 8종이 비싸요. 생보로 치면은 5종급이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아까 전에 동양생명은 기본계약 그 5종 수술비 1000만원 넣고 1종이 30에다가 그 1호종하고 1실종을 다 섞어보니까 여기는 5만원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거는 해볼만 하다. 근데 제가 남자라 그랬잖아요. 남자랑 주계약이 한 8,000원 정도 좀 나왔었어요. 500에. 근데 여성분이면
생각보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 종수술이라는 게 얘네가 생보약관 쓰는 데잖아요. 그렇죠? 동양도 생보약관 쓰죠. 메리츠도 생보약관이에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생보약관을 쓰는 1호종에 17종, 18종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약관이 다 똑같아. 왜냐면 ADR니까 그거는 나라에서 정해보는 건보에서. 그 대신에 세 분류만 다른 거. 어떤 데는 17, 어떤 18 이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믹스 할 수 있는 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생보약관에 17종, 18종을 쓴다. 단 한화 손해보험이 비슷하게 돼요. 근데 거기는 순보약관이죠. 네, 순보약관이에요. 다르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당장 써먹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고객들이 이럴 수는 있죠. 나 수술비 무조건 많이. 예. 그럴 때는 글쎄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면책이 없는 구간을 만드는 건 이 조합이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는 동향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는 질수까지 들어가니까 또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 있었던 거는 여기 이제 같이 계신 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예. 이게 약관을 보면은 1호종으로 돼 있어요. 타이틀은 16종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1호종 플러스에 태아틱하게 보면은 다발성 선천 이상 있습니다. 설소대랑 예. 뭐 혈주착 중인데 몇 가지 그 이소성 몽골반도 Q81.5 되네 이거 있는데 그거를 플러스 알파로 붙여버린 거예요. 붙여버린 거. 그러니까 기존의 1호종이랑 똑같은데 Q코드 면책을 빼버리고 면책상에 지워버리고 요거를 넣어놨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셨나요, 결론은? 기존 걸로 가셨나요? 그렇죠. 애매한 게 이게 1호종인데 선천 이상 수술비가 세 가지가 묶음이 돼 있어요. 묶음이. 그래서 케이스별로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그냥 결론은 뭐냐면 저는 기존대로 할 것 같아요. 기존 게 있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그리고 요게 이제는 새로 하나 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이 1종을 넣으면은 이 Q코드 보장되는 걸 넣으면 이게 한도가 줄어요. 다발성이. 여기 써있죠. 16종하고 동시가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요 놈을 하나 고르던가 아니면은 여기를 골라야 되는 건데 예, 애매한 게 걸리는 게 뭐냐면 요랑이에요. 요랑. 그리고 선천 이상으로 봤을 때 Q코드가 아무 선천이 없죠. 아무 선천이 없죠. 근데 뇌는 있어요. 네, 있어요. 심장도 있죠. 로봇 수술하는 애기들. 아마 일로 갈 것 같아요. 혹시 일로 가면은 얘보다 보장금이 커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애매하게 걸리는 케이스에서는 얘가 클 수도 얘가 더 커요. 금액이.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따지긴 뭐한데 이게 또 설명하기도 애매한 거고 이게 유불리를 따지자면 새로 뭔가 나왔으면 이게 원래 요 선천 이상 다발성 관련된 게 뭐냐 얘네가 현대해상이 좀 문제가 됐던 게 요거 때문에 요거하고 설소대 때문에 원래 이게 150만 원씩 매회 주던 거를 30으로 줄여버린 최초의 회사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30을 그냥 두고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저는 갈 것 같아. 근데 결론은 이 한도는 묶어놨어요. 많이 못 가져가게. 그리고 또 헷갈리게 하는 거죠. Q코드 보장해 주듯이. 그래서 저는 그냥 기존 걸로 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걸로 가지 않을까. 그 대신에 약관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제목은 16종인데 1, 5종에서 다발성 선천 이상 투 수술비를 제외한이라고 써있고 맨 끝에 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관을 좀 헷갈리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거는 매매 지급으로 해놨어요. 현대해상이 매매 지급은 맞는데 2년 동안은 연간이라고 2년 지나면은 매매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저분하게 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태아범 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으로 가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는 이제 5종 쪽에 걸리면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요. 6종에
다발성으로 30 걸어놨잖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4, 5종으로. 근데 빈도수로 봤을 때는 훨씬 1, 2, 3이 많겠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이거 흥국생명고예요. 흥국생명고. 보이세요? 얘 먼저 보실까, 얘? 얘? 아, 여기 빠졌구나, 이제는. 50으로 줄었네. 지난번에 대기했는데. 근데 질병수술비가 50이고요. 생명보험사에 질병수술비하는 건 좀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종수술 40에 50에 300에 1200에 2000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근데 보시면 그냥 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거 3, 4, 5고 근데 3, 4, 5 뒤에 나와요. 근데 이거 보면은 어이가 없죠. 한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수술비 이것도 승부학과를 들고 왔는데 이 금액이 보험료도 안 나빠요. 근데 물론 봐봐요. 꼼수를 쓴 게 여기 500을 잡아놨죠. 여기는 2000이라고 해놓고 보험료 줄이려고. 비싸요. 그리고 여기도 200으로 해놨잖아. 이게 300인데 맥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대로 가면은 이게 많이 비싸지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그러면서 얘네가 비교한 게 뭐냐면 표준체 건강수술비 가입 한도 비교를 손보하고 있어요. TV랑 되지. 그렇죠. TV 있죠. 아니 금액이 없잖아. 가입한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얘네가 꼼수를 쓴 거는 요거와 요게 금액이 달라요. 근데 일종을 바로 건드리면 바로 티나니까 여기 질수를 건드리면 바로 티나니까 요거 안 건드리고 요거 3개는 안 건드리고 요거 3개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5종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가입할 때 이거 내가 체크할 수 있어. 예, 조정하면 되죠. 조정 가능. 그렇게 되고 한번 보세요. 이거 뒤에 또 나와요. 이게 지금 간편이잖아요. 이게 일반이잖아요. 간편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뭐 연계균이 있는데 제가 그 재작년부터 동양생명이랑 이제 뭐 DB생명이든 뭐 종합보험 나올 때 시간이 멀지 않는 시간에 2대 진단비가 확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왔죠. 맞습니다. 네, 보험료가.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임플란트 메디치 이제 치아보험 어느 정도 이제 소리를 카바드로 갔나봐. 이게 그 5월 중간에 시행된 거예요. 얘네가 보면은 얘네 원래 이랬었잖아 1년. 그쵸. 왜 바꿨을까요? 많이 팔았잖아요. 그동안에 일부러 막은 거죠. 손해를 줄이려고. 이제는 감당할 만큼 되니까 다시 또 팔겠다는 거죠. 이러면은 확 밀려 들어와요. 또. 예, 원래 회사는 댐을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해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혼자 나와요. 근데 물론 옛날처럼 한도는 안 나와요. 이게 들어있는데. 근데 고객들은 처음에서도 그렇지만 1년짜리, 2년짜리 섞어서 팔겠죠. 요즘에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많이 하려고 옛날에 막 누적 한도 안 볼 때는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1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는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좀 대충 나오는 거예요. 50세 남녀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남자고 여자잖아요. 비싸죠. 신치아, 고철, 임플란트 모지안이 겁나게 비싸죠. 근데 여기도 비싸요. 현대는 더 비싸죠. 요 나이를 보세요, 나이를. 예. 요 나이 되면은 치과 안 갔다 오신 분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안 가는 거는 몰라도 이상이 있으면 갔다 옵니다. 근데 이 보험료가 얘가 의미가 있는 거는 얘는 1년 가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막 7, 8년 전에 가입한 거 아니면 치아보험이 비싸야 되는 거구나. 네, 근데 의미를 주는 거죠, 의미를. 그래서 원래는 이 기본 계약이든 뭐든 보존 치료를 한 다음에 고철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존 치료는 뭐라고요? 뭘 보존해? 아니, 이빨을 왜 보존해요? 잇몸을 보존하는 거죠.
잇몸 뿌리. 뿌리. 치아가 어금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백날 날아가봤자 보존이에요. 얘가 뿌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날하는 게 보존 치료예요. 네. 그래서 크라운이나 세라믹이나 할 때 뭘 봐요? 보통 이게 썩잖아요. 썩으면 얘가 썩은 나무처럼 텅텅 비어요. 텅텅 비어요. 그 파노라마 찍으면 나와요. 겉에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충격을 딱 받으면은 깨져요. 깨지는데 썩은 나무처럼 속이 비어 있어. 왜냐면 그동안 다 썩은 거거든. 근데 이게 썩기 전에 메우는 게 보통 애들 하는 아말감 같은 거예요. 때우는 거 메우고 충전 치료하는 건데 봐봐요. 여기가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충전을 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 신경이 살아있는지 보고서는 신경 살릴 수 있다라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가는 게 크라운이에요. 사람입니다. 근데 신경을 못 살려. 그럼 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게 임플란트 플리 브릿지 보철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치아부 볼 때는 이것도 많이 봐야 되지만 이것도 봐야 되는 이유는 얘가 우선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고 판단을 해라. 근데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나오는 건 맞죠. 많은데 여기서 지금 의미를 두는 거는 이거 하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 회사들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회사를 조합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라인을 하나 라인을 비교를 해요. 저는 두 개를. 왜냐면은 현대도 괜찮긴 한데 좀 유불리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임플란트가 좀 많이 되고 임플란트가 좀 많이 돼요. 그리고 이쪽은 보정이 조금 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합을 하는데 고객이랑 저랑은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만 원 안 하죠. 10만 원 이렇게 안 넣죠. 안 넣죠. 그리고 임플란트는 솔직히 제가 10년, 15년 전에 그때 치아 보면은 5스텝 임플란트 하나 박는데 200이었어요. 평균. 근데 지금 100만 원이면 해요. 그리고 물 건너 오면은 300이었어요. 근데 치과 임플란트 보철 치료 비용이 많이 내려갔어요. 생각보다. 그 3, 400인 거는 뭐냐면 돈을 벌겠다는 개념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임플란트에서 내가 큰 문제가 없을 정도면 한 100에서 150이면은 마이너스는 안 나요. 손실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로 안 하죠. 저는. 어느 정도 맞추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신에 보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편이고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하려면 뽑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치조 골 이식이 잇몸이 없는 상태고 아까 전에 그림으로 그려드렸던 요게 뽑히니까 여기다가 이게 뼈잖아요. 골 충전하는 거예요. 쇠, 골. 우리가 기초무사 하듯이 충전한 다음에 이게 굳으면은 여기다가 닫아놓는 거예요. 요거를 임플란트 식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요 위에 거를 그냥 뚜껑 씌우는 거야. 번트로 붙여가지고. 크림이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술이고 이게 임플란트 식립은 요거 나가는 거고 나머지 뚜껑은 빠져도 다시 씌우면 돼. 근데 수술 잘못하면 이게 빠져버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는 저렴한 데 말고 좋은 데로 가야 돼요. 고객이 보험성에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같은 전문가를 만나야 되듯이 초보석에서 잘못하면은 뿌리 꼽히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그레이드 건강보험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레이드 건강보험이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의 보험. 왜 신상품에 나오면 이름이 길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그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가는 4321, 4131 매 포인트는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 2년마다 등급 산출해서 건강등급 상향,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 근데 희한한 거는 무사고 할인 기준이 당사 보험금 2,000구시예요. 딴데 청구하고 우리 하지 말라잖아. 근데 이게 지금 옆에 보시면 타사 무사고 기준은 입원 수술 중대질환 이게 뭘까요? 아니죠. 그 얘기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은 간편이 아니잖아요. 고지는 3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일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사고에서 타사 무사고가 입원 수술 중대질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15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1년 동안 입원 수술 없고 6대 질병 없으면 315로 바꿔주잖아요. 이 설명은 타사 간편이고 본인은 액면은 우리는 건강체지만 고지사항을 3,5로 보잖아요.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따로 보잖아요. 315로. 315로 따로 보잖아요. 그래서 상품은 그렇지만 고지사항이 있고 그레이드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간편의 소갈맥이나 간편의 형태를 띄었다 해서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하는 게 당사 보험금 2,900. 요거는 한번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말로 그러면은 2년 동안 청구하지 말고 근데 애매한 게 2년 무사 보잖아요. 근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참 애매하죠. 할인받기 위해서 버텨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무슨 그거로 뽑아낼 건데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암에 걸렸는데 2년 동안 버텨? 2년 뒤에 보험금 받도 되니까? 그것도 뭐가 안 맞고. 이거는 근데 좀 진짜 내용이 디테일하게 맞으면 획기적인데 좀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비교 대상분을 간편하고 잡아놨고 어쨌든 지금 그 기존에 있던 그레이드 건강보험은 사라지고 그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까지 되는 거 1,8종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있어요. 다 넣어가지고 세팅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표준체, 유병자, 어른이 모두 오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그레이드가 요 그레이드 아니면은 보험료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약하죠 지금은. 근데 여기서 1등급 될 정도면은 얘를 비교봐도 돼요. KB 모텐텐. 물론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이 무할증 암플랜은 그냥 보세요. 이건 뭐 너무 내용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고 실질적으로 무할증 암플랜을 많이 판매하는 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건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옛날에 왜 이게 추억인데 옛날에 상담하다 보면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납입기간 늘리면 어떻게 돼요? 납입기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 기간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고객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고객님 10만 원인데요. 20년 납입니다. 그러면 10년으로 줄이면은 20만 원이 되나요? 이런 표현을 써요. 틀리죠. 그래서 이 비율이 보면은 10년과 20년이 57%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10년이 총량이 적다는 거죠. 저는 100% 매칭은 안 되는데 이걸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파트를 내가 사요. 제일 싼 건 내시나요죠. 10억짜리 아파트는 현금 다 넣는 게 제일 싸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5억은 현금 오고 5억은 대출 받죠. 요거를 요즘에는 30년도 되죠. 대출 기간은. 근데 30년이 좋아요? 5년이 좋아요? 총 금액은. 내는 돈은. 이게 적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로 가죠. 왜냐면은 당장 내야 되는 돈을 줄이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자 개념이에요. 이자 개념. 그래서 이게 10만 원에 20년이 20만 원에 10년 납으로 되는 게 아니죠. 전 고객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대충 알아들어요. 그리고 납입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비율대로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하나 말씀드릴 때 납입 기간을 일시납이 예를 들면 제가 종신보험 팔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종신 일시납이 예를 들면은 총 내는 돈이 1,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은 20년 납은 한 650에서 한 750 정도 납니다. 총 내는 보험. 그래서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는 총량은 커져요. 그런데 아파트와 다른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보험은 보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만명이 돼버리면은 이 공식이 다 깨져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근데 그런 걸 알고 계시고 납입면제에 제가 그 6원을 하나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에서 이번 달에 납입면제 미적용형 상품이 나오고요. 전편에 얘는 다 만명이죠. 근데 메리츠가 납입면제 미적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봐야 돼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연령이 높고 납기가 길수록 크고 여성보다 남성이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30세에서 지금 보면 퍼펙트인데 얘는 간편이잖아요. 밑에는 간편이 보면은 보험료가 갭이 납입 면제 적용이 된 거랑 안 된 거랑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 떨어져요. 그래서 60세 우리가 보통 말하는 20년 납 기준으로 60세를 보면 납입 면제 거는 거랑 안 거는 거랑 20%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고객한테 설명 드리고 납입 면제 안 되는 걸로 팔았어요. 본인은 안 해도 된다. 저렴하게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면을 걸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좀 커지거나 이러면 이런 경우 있죠. 동양생명에 내가 만든 보장보험 설계를 할 때 납입면제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고 안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보는 보통 이런 구조인데 송보는 탑재가 돼 있죠. 우리가 강제로 빼는 구조죠. 네,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세 많이 나요. 심한 경우에는 70세는 한 30-40%까지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남면을 걸죠, 그냥. 예, 근데 이런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암만 가입하는데 왜 남면을 걸어보지? 보험료가 5만원인데 일반암 진단이 45,000원이야. 납입 면제 걸어서 뭐해? 의미가 뭐 있어요? 그쵸? 손해보험 가입을 하는데 걸 이유가 뭐 있어? 어차피 5,000원인데 남는 게? 근데 종합으로 세팅하는데 고객이 괜찮다 그러면 거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그 납입기간이랑 보장기간도 중요한데 간편보험은 특히 납입 면제를 있고 없고에 대한 거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보다 남성이 큰 게 남성이 빨리 죽어요. 기대 수명이 짧아. 보험료가 비싸. 그리고 남자는 말씀드렸지만 그 50대 이후로 한 살 한 살 올라갈 때 보험료 올라가는 상승폭이 여자보다 훨씬 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상황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간편보험을 설계할 때 납입면제 적용 미적용을 하나 옵션으로 머릿속에 넣어놔라. 무조건. 네. 많이 차이 난다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30%씩 보이잖아요. 특히 팀장님은 이거 여기 많이 하잖아. 그쵸? 엄청 차요.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더 많이 차이 나요. 네. 10만원에 3만원 차이에요. 네. 그럼 고객한테 선택할 수 있죠. 진단비 더 넣을래, 남면 걸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 요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린 거 보시면, 이거를 단기납 종신하고 비교해놨어요, 제가. 얘는 감정통이잖아요. 그때 이 타겟이 그거예요. 이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봐봐요. 5년 7년 납이에요. 이게 간병입니다. 장기 요양이랑 치매랑 그런 거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기본 베이스 간병이에요. 간병. 딱 한 잔만 판대. 잡법도 됩니다. 본인 시상 된다. 근데 왜 보냐면은 이게 지금 10년 납 100세 만기예요. 1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10년 완납 시점에 헬기 환급금이 112.5예요. 112%면 잘 생각나지 않으세요? 동양 같은데 체감형이 한 110 후반대 정도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 115 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은 낮은데,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5년납 있어요. 5년납. 5년납인데 얘는 104%예요. 단기납 종신 5년납 104%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요거예요. 5년납 맥스. KB라이프. 근데 봐봐요. 종신은 구조가 그거죠. 사망이죠. 얘는 구조가 여기는 특이하게요. 근데 컨셉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불안전 판매라고 보긴 애매한데 고객한테 제안했을 때 10년, 15년, 20년만 유지하고서는 나 이거 뭐 하겠다 아니면 뭐 돌리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 보장을 10년, 15년만 받고서는 정리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 있어요. 근데 단 왜냐 특이하게 다 장기 요양이랑 치매예요. 근데 이거를 시점을 한 8, 9년 정도 돌리면 처음에 치매보면 어떻게 팔았어요? 저쪽으로 팔았죠. 아마 그 컨셉으로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은 환경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계를 대충 해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전에 앞장에 지금 제가 핸드린 건 다 간편이에요. 간편인데 그거를 제가 그 내용 설명 안 들었구나. 장기 요양인데 간편이 되는 거죠. 물론 금액은 1등급이 1,000만 원이고 1호등급이 1,000만 원도 들어가요. 2,000이잖아요. 그쵸? 이거 이제 간편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녹색이 간편이에요. 간편고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기본 계약이 장기 요양 진단비 1, 3등급이에요. 기본 계약, 전 그냥 무조건 그냥 때려놓은 거예요. 그냥 때려놓은 거고, 여기서 보면은 7년 납인데 107.6이에요. 방금은. 그래서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고지사항이 좀 특이해요. 또. 고지사항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냐면, 그러니까 종식 컨셉으로 가면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장을 받으면서 당장 10년 이내에 해지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일정 시점에 그동안 보장을 받고선 나 이거 깨겠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보장면에서 이게 훨씬 괜찮은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간편종, 그 단기납 종시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솔직히 의미를 두기가 없는 거잖아요. 애매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체증 방식은 사망이 또 더 적어. 그쵸. 그쵸.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납, 10년 납만 넣어도 1억 넣으면은 한 150만, 200만 원 나와요. 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얘는 젊은 사람한테는 애매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 있으신 분한테는 납입하고 나중에 가고 뭐 한 20년 유지하고 환급금을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50세이신 분이 예를 들면 뭐 70세 정도쯤에 정리한다 그래도 한 150% 나오니까 그게 나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보장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고 나중에 언제 털어도 나쁘진 않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약간 하이브리드성이라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상품이 구조가 희한한 게 일반은 그냥 일반인데 간편이잖아요. 왜냐면 장기 요양 간편이 2,000이 되는 데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4급 언더로는. 근데 이게 그 간병보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급률을 맞추나 보험료는 나오지만 뭐 무해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편고지를 보면은 5년, 7년, 10년, 20년 나오게 되죠. 상품의 전산에. 그리고 간편고지사항이 315예요. 315. 요거는 저도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간편이면 이거 왜 안 나왔나? 네. 왜 이걸까? 환급률을 맥스로 때려 올리려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거기 하나 있고 지금 5년 이내 고지사항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게 손해보험의 좀 특징인데 근데 이게 지금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치매랑 파킨슨이 들어가요. 315 고지랑 이런 게 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게 땡기시면 한번 해보시고 본인이게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환급률로 봤을 때는 탑 가장 높은 쪽은 아닌데 중상은 된다. 네, 중상은 되고 사망 보장에 대해서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나중에 나는 현금으로 받아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으니까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아까 그래서 이 하나손해보험에 있는 미치간병보험 다음으로 제가 일부러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저희 그 회사에서 어저께 나온 자료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5년 납 기준으로 맥스가 106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그게 104%대였죠. 요 구간에 걸려요. 안 났죠, 생각보다. 그쵸. 네, 그리고 아까 전에 10년 납이 걔가 114였죠. 112점 몇이었나? 아까 하나도 뭐가 112점 몇이었죠. 요 구간에 걸려요. 그죠. 네, 그쵸. 그리고 7년 납도 요 정도 구간에는 걸리죠. 근데 항상 맨 위에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종신보험도 설명을 드렸던 게 환급률이 있지만, 그쵸? 환급률이 있지만 종신을 선택할 때 상속 개념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체증 개념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사망을 좀 더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은 체증으로 가면 안 되죠. 체증을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망만 나는 보겠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망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데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컨셉에 맞추는 거니까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자료 만들어 드릴 때도 환급률 밑에다가 보험료를 넣은 거예요. 네, 진짜 저축으로만 판다 그러면 환급률 보는 게 맞고 네, 그래서 저도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문의를 할 때 그 고객이 원하는 성향이 뭐고 설계사분께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컨셉이 다 다른 거죠. 얘도 하나의 컨셉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반대로 보면 이게 뭐다 뒤지기 싫어 그러면 따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트가 더 좋은 매트를 파는 거고 뭐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 생명보험 사별 소식인데 지금 45분이니까 지금 41분이네요. 50분 까주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